이 사연은 경상도 부산에 살고 계신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보석은 곱디고 온 진주 반지였다. 백화점 보석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진주를 보며 할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반짝이는 눈동자로 진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었죠. 여보, 마음에 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항상 진주를 갖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뒤이어 판매원은 정중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의 결혼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진주 세트는 저희 매장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제품입니다. 할아버지 김정우와 할머니 박미자는 50년 전 어려운 시절에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이제는 전국적인 식품 유통회사를 일구어낸 성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죠. 식사하러 갈까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기사식당이 근처에 있다던데.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차에 오르면서 할머니는 습관처럼 손목에 낡은 시계를 만졌습니다. 진주 반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 시계는 오래되어 변색된 가죽 시계줄에 흠집이 잔뜩 난 문자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죠. 시계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우리 영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려왔습니다. 영희는 그들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50년 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때 5살배기 영희를 잃어버렸죠. 그날은 영희의 생일이었고 가족 모두 같은 디자인의 시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 말아요. 오늘만큼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기사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한 외관의 식당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먼저 안내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편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은 두 사람은 메뉴를 살펴보았죠. 할아버지는 소고기 국밥을, 할머니는 콩나물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이 정중히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지난 50년을 회상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던 시간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거리를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망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죠. 어쩌면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여직원이 국밥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직원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저를 들기 위해 팔을 뻗자 낡은 시계가 드러났고 그것을 본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할머니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그 시계가 저희 어머니 시계랑 비슷해 보여서요. 여직원의 대답에 할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하고 물러났지만 그 짧은 대화가 할머니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지만 두 사람 모두 국밥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고 식사를 마치려는 순간 그 여직원이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 시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부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사실 그 시계줄이 너무 짧아서 수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시계도 똑같은 흔적이 있어서. 여직원의 말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 영희는, 이 시계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묻혀 끊어졌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하며 재빨리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하세요, 할머니.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간직했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죠.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딸이 5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날이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온 가족이 같은 시계를 맞췄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시장에서 길을 잃으셨대요. 양부모님이 키우셨는데 항상 그 시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50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혹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간절한 희망 사이에서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감정의 파도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영이세요. 양부모님 성을 따라 지금은 최영이라고 하시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차잔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김영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직원 마이너스 그녀의 이름은 최수진이었습니다. 마이너스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 시계가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노부부와 수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5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설렘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수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갈게요. 네, 정말 중요해요. 곧 도착할게요. 할아버지는 신용카드를 내밀며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지금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식당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고급 세단에 함께 올라탄 그들은 수진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어머니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양부모님이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 시계는 어머니의 유일한 과거의 증거였죠. 어머니는 그 시계를 보며 종종 울곤 하셨어요. 특히 제 생일 때면요. 할머니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보.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중년의 여성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시선이 여성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것과 똑같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분명 같은 모델,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줄이 짧아 수리한 흔적까지도 동일했죠. 영희야.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소망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최영의 마이너스 혹은 김영의 마이너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노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노부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 신지요? 영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1973년 3월 15일 자갈치 시장에서 당신은 5살이었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날짜를, 그날은 당신의 생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같은 시계를 맞췄죠. 이것처럼 할머니는 자신의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 시계가 그 증거였죠. 수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듣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영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할머니가 말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3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무릎에 흉터가 생겼어요. 오른쪽 무릎이요. 할아버지의 말에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무릎을 만졌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할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엄마, 영희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영희, 우리 딸.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들은 그저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영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이분들이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신가 봐.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세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말 확실한지 우리가 정말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회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요. 그래야 모두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테니까.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시계와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강한 유대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영희가 갑자기 일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녀는 잠시 현실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할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못 먹었어. 너무 놀라서.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도 준비할게요. 영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영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세 여인이 움직이는 동안 할아버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사진첩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희의 성장 과정, 수진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영희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그는 딸의 인생에서 놓친 모든 순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5시간이자 가장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죠. 노부부와 영희, 수진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50년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점점 확신이 커져갔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였어요. 5살짜리가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영희와 젊은 시절의 노부부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영희가 사진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떼어놓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간직하던 건데 여기 보세요. 상자 안에는 낡은 시계와 함께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천에는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죠. 할머니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건 영희의 돌 한복 조각이에요. 너무 예뻐서 조금 잘라 기념으로 남겨뒀었는데 그날 가지고 있었구나. 영희는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항상 이게 무슨 천인지 궁금했어요. 양어머니도 모르셨거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DNA 검사는 내일 아침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테고 이미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양부모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진을 낳고 키웠는지, 남편은 7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수진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영희에게 좋은 부모였고 그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영희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만이 제 진짜 가족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딸을 잃은 후 삶이 무너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사업을 일구었는지, 그들은 영희를 찾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매년 그녀의 생일마다 실종 광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죠. 저희는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만으로 버텼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만에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네요.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들면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놓친 조각들을 맞추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수진이 문득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가면.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우리 딸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대는 부족하지만 함께 있어요. 이제는 떨어지기 싫어요.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시계와 영희의 시계가 맞닿았고 두 개의 낡은 시계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빛났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낸 두 개의 시계,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DNA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소의 직원은 이들의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영희는 노부부의 딸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그들의 혈연관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영희와 수진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할아버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호화로운 집인 줄 몰랐어요. 영희가 저택에 문턱을 넘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한 거야. 할머니가 영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방도 있어. 5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뒀단다. 할머니의 말대로 저택 안에는 어린 영희를 위해 꾸며놓은 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는 5살 영희의 인형들과 책들, 그리고 옷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무언가에 이끌리듯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작은 분홍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돌한복이죠?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1000조각과 정확히 같은 무늬였습니다. 내 돌날 입었던 한복이야. 매년 내 생일마다 이 한복을 꺼내보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한복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향을 찾은 느낌,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수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할아버지가 된 노인의 손을 잡으며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내가 우리를 찾아준 거야.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찾지 못했을 거야. 수지는 그날 우연히 할머니의 시계를 발견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직감적으로 느낀 익숙함,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어본 질문. 그 작은 용기가 50년의 그리움을 끝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영희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소고기, 불고기, 그리고 달콤한 식혜까지. 이건 마치 꿈만 같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딸. 할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단지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이제는 결코 헤어지지 말자.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살자. 수지는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네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50년간의 슬픔과 그리움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시간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하지만 또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소중함. 그것은 어떤 부와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영희와 할머니의 손목에서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간, 함께하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아 준비하려던 조용한 기념일은 이제 가족 제외의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 수진의 제안으로 대대적인 파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고급 레스토랑의 작은 방 대신 이제는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예약했죠. 50년 만에 찾은 딸과 새롭게 알게 된 손녀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한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알리고 싶구나. 그래도 양부모님은. 영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키워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해. 그분들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자. 영희의 양부모님은 이미 8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영희가 자신들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언젠가 친부모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영희의 재회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전화통화에서 우리 영희가 마침내 완전해졌구나 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재회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희와 수지는 노부부의 초대로 저택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고 영희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수진이 태어난 날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인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같은 음식을 선호하며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피가 이끄는 거야.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닮다니. 할아버지는 주로 수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의 학창 시절 이야기,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녀의 꿈과 희망에 귀 기울였습니다. 수진은 기사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죠.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도록.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힘으로 해볼게요. 수지는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은 할아버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참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를 잘 닮았어. 파티 준비가 한창일 때 영희는 자신의 방 마이너스 5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온 5살 영희의 방 마이너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어린 영희의 보물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유리구슬, 색색의 리본들, 그리고 작은 인형 옷들.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영희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모든 걸 그대로 두었단다. 영희는 상자 바닥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린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생일 바로 전날 그린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이 그림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어. 영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는 순간이지만 그림 속에는 분명 어린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 이제 이 그림에 수진이도 추가해야겠네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더 커졌으니까. 할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결혼 50주년 앤드 가족제회 축하라고 쓰인 현수막이 입구에 걸렸고 꽃과 촛불이 공간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부부의 사연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의 양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최 씨 부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최 씨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영희는 우리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최 씨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유대감.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노부부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증정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축하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내와의 결혼 50주년, 그리고 50년 만에 찾은 우리 딸과의 재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영희, 그리고 수진이 단상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새로운 시계를 선물합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열자
우아한 다이아몬드 시계가 빛났습니다. 50년 동안 낡은 시계를 지켜준 당신에게 이제 새로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소.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새 시계를 받았지만 곧바로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영희에게는 할아버지가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주식 증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30%를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이것은 내 것이야.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우리가 못해준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 수진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열쇠야.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세계 여행. 내일 출발합니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세계 여행은 영희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고 수진에게는 인생 최초의 해외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음악과 춤,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씨 부부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조용히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풀어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가렴. 이 시계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의 물건이야. 영희는 할머니의 시계를 받아들고 대신 자신의 시계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서로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손목에서 교환된 시계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물건에서 이제는 재회와 사랑,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보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군요.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호텔 테라스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의 신비로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그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수상 도시의 아름다움 속에서 네 사람은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누비며 지난 한 달간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 그리스 산토리니의 하얀 절벽. 그들이 방문한 모든 장소는 특별했지만 베네치아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로 가득 차 있었다니. 할머니는 손에 든 카메라로 끊임없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곤돌라에 앉아 있는 영희와 수진도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목에 있는 이제는 할머니의 것이었던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를 지켜봐준 시계는 이제 그녀와 친어머니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수진이 문득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딸, 내 부모님, 모두가 함께하고 있잖아. 수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 동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마치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죠. 난 내가 우리 가족을 찾게 해준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할머니의 시계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건 운명이었어요, 엄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끈 것처럼. 곤돌라가 리알토 다리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배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새 여인이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는 50년 전 결혼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당신과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딸과 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완전한 가족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와 수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 프로포즈를 지켜보았습니다. 곤돌라 뱃사공도 이 감동적인 순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보.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을 이겼으니까요. 네 사람은 그날 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광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떤 계획이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결정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리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특히 가족 심리와 상실, 재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야. 영희야,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할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때?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양부모님도 계시니까 일단은 제 집에 살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회사 주식, 저도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그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거라 믿어.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 일을 도울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학업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식, 영희의 회사 경영 참여,
수진의 대학원 진학. 모든 계획이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혼 갱신식을 준비했고 영희는 회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수지는 대학원 입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주 일요일만큼은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 식사, 영화 관람,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일요일 아침 할머니가 영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같이 시장에 가볼까? 할머니의 제안에 영희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시장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곳, 50년 전의 상처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파는 상인들의 외침, 신선한 해산물 냄새,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통로. 할머니와 영희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반찬 가게를 했어. 할머니가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가게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았나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넌 항상 가게 한쪽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 할머니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그날도 넌 여기 있었어. 그런데 잠시 눈을 뗀 사이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슬픈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버리고 싶어. 내가 다시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어. 영희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사고 옛날 과자도 몇 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작은 인형 가게에서 귀여운 인형을 샀습니다. 이건 수진이에게 줄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과 비슷하게 생겼거든. 시장에서의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영희는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새로운 추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손목에서는 각자의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계는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재회와 치유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헤어진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 매일 울고 널 찾아 헤매고.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지탱해 주었지. 그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어. 우리 딸은 반드시 살아있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고 계속 말했지. 그리고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 사업을 키우기 시작했어. 더 많은 자원과 인맥이 있으면 널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처음에는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점점 식품 유통업으로 확장했지.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도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 널 찾는 것.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야, 영희야.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거리가 얼마나 멀든 결코 변하지 않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와 수진이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뛰어와 엄마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인형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과 비슷한 인형이야. 이제 내가 가지렴. 수진은 인형을 받아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영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았어? 시장에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아버지.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과거를 새로운 추억으로 바꿨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할머니와 영희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인형을 식탁 한쪽에 앉혀두었고 그들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 갱신식은 그들의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50년 전 어려운 시절에 했던 소박한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름다운 꽃과 장식으로 가득한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들러리로 섰고 수지는 꽃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앞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영희의 양부모님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어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50년 전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약속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남은 생을 함께 하겠다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폭풍우를 견뎌냈습니다. 딸을 잃는 상실감, 그리고 다시 찾는 기쁨까지. 모든 순간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50년 전의 단순한 금반지 대신 이번에는 각자의 이름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들이 키스하는 순간 모든 하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셉션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텐트에서 이어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 춤을 추며 50년 전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 아직 상실의 아픔을 겪기 전에 순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을 찾고 손녀도 만나고. 두 사람의 춤이 끝나고 영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춤을 춰주실래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과의 첫 번째 댄스를 놓쳤습니다. 딸의 첫 걸음, 첫 학교 등교,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까지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50년 만에 딸과 춤을 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광이야, 내 딸. 할아버지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와 할아버지가 춤을 추는 동안 할머니는 수진을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4세대의 여성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영희, 그리고 이제 수진까지.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수진이 춤을 추며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구나. 할머니가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파티가 한창일 때 영희는 양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의 춤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희가 최 씨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최 씨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영희야. 내가 친부모를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네, 우리는 항상 내 부모야. 그건 변하지 않아. 최 씨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양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두 쌍의 부모를 가진 행운아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해주고 지켜봐준 두 쌍의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최 씨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최 씨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주시고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소. 영희를 통해 우리는 연결되었으니 앞으로는 서로를 아끼며 지내야 하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확장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희를 중심으로 연결된 두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가족 합동 공연이었습니다. 수진이 기타를 치고 영희가 노래를 부르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상록수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노래였습니다. 모든 하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을 맞아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영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을 찾고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영희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이 다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 수진이 이 재단의 이사로 활동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심리학 지식과 열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에 대해 미리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가족의 재회를 지원하는 일.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노부부는 특별한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2개의 시계 모양 장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영희가 서로 교환했던 시계를 상징하는 장식이었습니다. 그 시계들은 이제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를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낡은 것이 가장 소중한 법이죠. 모든 하객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사랑과 재회의 달콤함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까지 기쁨과 감동의 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노부부와 영희, 수지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날이니까.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할머니가 세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목에서는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할머니가 서로 교환한 시계, 그리고 할아버지와 수진의 새 시계까지 4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시간, 함께하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 내일부터는 영희 재단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아버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예요. 수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과 상실 끝에 찾은 행복. 그 행복을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영희 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10여 건의 실종 가족 상봉을 도왔고 수많은 입양 가정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당한 자금을 출연했고 영희는 운영을 총괄했으며 수지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실종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50년간 느꼈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할아버지의 회사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사용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 봉사자들, 그리고 상담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했습니다. 그날도 수지는 상담실에서 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린 딸을 잃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찾고 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기적처럼 저희 어머니를 찾으셨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 재단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자 영희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많이 지쳐 보여요.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투자하기로 하셨어.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DNA 기술이 발전한 지금 더 많은 가족을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2사람은 할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영희가 많은 부분을 맡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번창했고 특히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면서 기업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들어오렴.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어. 영희와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DNA 프로젝트 덕분에
47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서로를 찾았어. 한 명은 미국에, 한 명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곧 상봉할 예정이래.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비슷하네요. 맞아, 영희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연들을 책으로 엮어보는 건 어떨까? 시간을 초월한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우리 이야기를 시작으로 재단을 통해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담당할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상실과 재회를 경험하는지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하자.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가족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재단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듯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 씨 부부가 내일 저녁 식사에 오기로 했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영희의 양부모님은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되어 가끔씩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희는 이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요.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최 씨 부부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여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 간에는 빚이라는 게 없죠.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네 사람은 내일 있을 가족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고, 영희는 양부모님이 항상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놓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대학원에서 배운 노인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 두 노인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수진이 문득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부모 한 쌍이 있는데 저는 두 쌍이나 있으니까요. 그래, 수진아. 우리 모두가 행운아야.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으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수진이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할머니의 시계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갔을 거야. 수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었어요. 아니, 그건 운명이었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순간이었지. 집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내일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와 영희는 부엌에서 요리 계획을 세웠고 할아버지는 와인을 고르며 수진에게 각 와인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항상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레시피는 할머니 것인가요? 아니면 양어머니 것인가요? 수진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두 분의 레시피를 조금씩 섞은 거야. 할머니의 깊은 맛과 양어머니의 향긋한 맛을 모두 담았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구나. 서로 다른 삶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풍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야. 다음 날 저녁 최 씨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최 씨 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최 씨 아버지의 휠체어를 거실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소. 요양원에만 있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최 씨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쌍의 노부부는 각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영희와 수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최 씨 어머니가 들려준 어린 영희의 에피소드는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영희는 항상 자신의 시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최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베개 옆에 두고 잤죠? 우리는 그게 그저 어린아이의 습관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도 영희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두 분 모두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 할머니, 두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식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처음 페이지에는 50년 전 어린 영희와 젊은 노부부의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희가 최 씨 부부와 함께 자라는 모습, 그리고 수진의 탄생과 성장,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제외한 최근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록 중간에 공백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 인생이란 결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봅니다. 그날 밤 최 씨 부부는 노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고 할아버지가 1층에 있는 손님방을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중 4개의 별이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 쌍의 부모가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란 참 신기해요.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어주기도 하니까.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새 시계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오래된 시계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지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정한 유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희 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날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간을 넘어선 재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영희, 그리고 수지는 행사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중년 남성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친형제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쪽에는 재단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68 가족이 재회했고 수백 명의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이루어낸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노부부와 영희, 수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이었습니다. 시계가 이어준 인연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그들의 50년 이별과 극적인 재회를 감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시계가 서로를 찾게 해준 순간은 모든 관객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수많은 가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정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영희, 수진도 단상에 함께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손목에 영희의 옛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영희는 할머니의 옛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시계는 이제 그들 인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영희가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영의 재단은 앞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간의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는 현대 기술과 DNA 분석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가족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간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가족이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딸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시계를 보며 우리 영희가 돌아올 날을 꿈꿨죠. 그리고 기적처럼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치유의 기회도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치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 씨 부부도 참석했는데 그들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야,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어. 최 씨 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축하합니다. 재단의 3주년과 우리 가족이 재회한 지 3년이 된 것을 말이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시계와 영희의 시계가 동시에 6시를 알렸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하나가 되었구나.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찾으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야, 수진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오늘처럼 느껴지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렇단다.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야. 영희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양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항상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를. 그건 제 영혼이 부모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준비했고 모두가 함께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기를 바라요. 그 희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단의 확장,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더 많은 가족 재회의 순간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이제 후회는 없으세요? 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의 이별, 그리고 3년의 재회.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기쁨. 후회는 없어, 수진아.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어. 내 어머니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훌륭하게 자랐고 너를 낳았지. 그리고 우리는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맞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우리가 헤어졌기에 지금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있는 시계들은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시간, 함께하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상실이 아닌 재회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하지만 또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지금, 여기, 함께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